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촉발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사드 배치 공론화 시도가 당내 계파 갈등, 당청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는 다음 주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부각시킬 계획인데요. 정부 여당의 혼선이 외교 안보 전략의 혼선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권현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보 이슈를 새누리당이 쟁점화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부적인 내홍이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사드 한반도 배치 공론화 문제에 입장차를 보이면서 당청 갈등은 물론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 공론화에 나서자 청와대는 어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김경재 대통령 홍보특보가 당에서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들도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원내 지도부의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예정된 당정청 회동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달 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김무성 대표도 의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간의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고발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을 종북 숙주 표현이라고 하며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문재인 대표의 명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의원, 김진태 의원, 하태경, 신재철 의원 등 총 5명입니다. 야당은 이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여당 의원 5명을 입막음으로 으름장 놓는 건 김기중 테러로 공익적 차원에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일명 고소왕 징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고발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 고소왕을 징계하는 가칭 고소왕 징계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고소왕 징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의원이 추진하는 법은 국회의원이 동일인을 상대로 2번 이상 고소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 해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고발 조치에 대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은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흡수통일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해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통준위 내 흡수통일준비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늘 공식 해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연세대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흡수통일을 전제로 연구하는 다른 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용어의 선택이 적절치 못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통준위가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그래도 여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준위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이 사실을 다른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엇그러진 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 내에 있는 흡수통일준비팀을 즉각 해체하겠다는 선언을 하시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CBS 인터뷰에서 흡수통일 문제는 준비 단계에 고려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북관계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준위 시민자문단 소속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는 논란이 커지자 시민자문단을 탈퇴했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최근 인사청문회에 비해서는 조금 순조로웠다고요?
네,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의혹 세트로 질타를 받은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오늘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분위기 직접 보시겠습니다. 요청 사유서, 인사청문회 요청 사유서에 보니까 아주 해박한 이론을 가졌다.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이 있다. 청렴하고 도덕적이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봉사하는 자세가 있다.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겸손하시기까지. 평가해 봤을 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인사청문회 후보 중 그래도 가장 괜찮은 종합성적 1등을 한 후보다. 도덕성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최근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논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지적된 부분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라 의견을 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여야는 4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가 끝난 직후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